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언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영화 리뷰를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그 중에서도 건너뛰면 안 되는 영화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영화들부터 하나하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작품은 바로 위키드가 되겠습니다. 위키드는 진짜 좀 대단한 작품이죠. 원작은 거의 뭐 19세기, 20세기 초반인가요? 1900년인가 그런데, 그럼 19세기 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그렇게까지 뭐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오즈의 마법사가 뭔지는 알고 어떤 건지 보기는 했는데, 내용은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토네이도가 또 하필 동네 캔자스예요. 캔자스 시골 마을에 도로시가 살고 있는 집을 날려보내서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가 오즈의 세계였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이제 기르던 강아지 토토와 함께 뭐 양철 나무꾼이라든지 뭐 허수아비라든지 뭐 겁 많은 사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노란 벽돌길을 이렇게 걸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왜 엘튼 존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도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옐로우 브릭 로드가 노란 벽돌길이죠. 아무튼 그 오제마법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오제마법사를 이제 1995년도, 제가 9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책이 한 권 나옵니다. 소설책인데요. 그게 2차 창작이죠. 원작을 갖고서 다른 사람이 그 원작의 줄거리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걸 2차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키드라는 작품이 나온 거죠. 이 위키드라는 작품은 이제 엘파바 서쪽 마녀인데요. 원작에서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사악한 서쪽 마녀, 위키드. 그 서쪽 마녀의 이야기를 이름을 엘파바라고 지어주고, 그 서쪽 마녀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마녀가 됐고, 그리고 그 마녀와 그리고 이 남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와의 사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왜 양철이 되었는가, 왜 허수아비가 있었을까, 왜 사자는 그렇게 겁이 많았을까, 왜 옐로우 브릭 로드였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조금 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오즈의 마법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든 이야기, 그게 위키드예요. 그 소설 위키드를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2006년으로 기억하거든요. 2006년쯤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위키드가 제작이 돼요. 위키드가 제작이 되면서 소위 대박이 난 거죠. 브로드웨이에서 대박이 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대박이냐면, 제가 매불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뮤지컬 중에서 2위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역대 뮤지컬 중에 2위라고 하는 거는 1위가 라이온 킹이거든요. 근데 라이온 킹은 좀 넘사벽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브로드웨이라든지 뭐 웨스트엔드에서 인기가 많았던 뮤지컬들 쭉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캐머런 매킨토시 뮤지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4대 뮤지컬이라 그래서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나열을 하면서 진짜 브로드웨이랑 웨스트엔드의 훌륭한 뮤지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작품들보다도 훨씬 더 성공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뮤지컬에서도 여성 투톱 뮤지컬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평가할 만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Defying Gravity라고 하는 명곡, 그 명곡의 어떤 가치, 이런 게 잘 표현이 됐죠. 그리고 2012년에 내한을 하고 2013년부터는 우리가 위키드 뮤지컬을 국내에서도 만들게 됐어요. 뭐 당연히 위키드 뮤지컬은 웨스트엔드에도 나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게 됐는데, 국내에서 제작한 뮤지컬은 이제 옥주현 씨가 엘파바 역할을 맡고 정선아 씨가 글린다. 엘파바 역할에 옥주현 씨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근데 차지현이라든지 혹은 뭐 손승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엘파바 역할을 했었죠. 근데 국내 뮤지컬의 수준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뮤지컬 배우들의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가 있는, 정말 표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뮤지컬입니다. 뭐 요즘에 뮤지컬들 표 구하기는 다 어렵죠. 사실 뭐 옥주현 씨가 위키드에서 엘파바 역할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되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 아직 내한도 하기 전에 이미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고 있었던 위키드를 보셨는지, 국내에서 디파잉 그래비티를 부르는 그런 방송 화면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엘파바 역할에 좀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기획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엘파바는 옥주현으로 되어 있던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옥주현 씨가 엘파바를 만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잘 몰라요. 저는 뭐 사실 핑클이 어땠는지 옥주현 씨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외부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옥주현 씨가 걸어왔던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핑클의 다른 멤버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핑클이라는 팀이 있었을 때 옥주현 씨가 받아야 했을 그런 좀 무의미한 조롱이라든지 어떤 인기가 떨어진 데서 오는 무분별한 비판, 무분별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 놀림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핑클에서.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옥주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때 당시에 핑클의 노래를 뭐 제가 어렸을 때도 핑클의 옥주현이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면 탈 아이돌 수준이죠. 옥주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가창력을 듣고 있으면 현 아이돌들까지 쭉 아이돌의 역사를 봐도 옥주현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재능,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의 노래 실력이라면. 그런 사람이 핑클에서 받아야 됐을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라든지 그 안에서 혼자만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사실 저는 엘파바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그랬냐면 옥주현 씨가 핑클이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된 다음에 나는 가수다에 옥주현 씨가 나왔던 순간을 기억해요. 제가 나는 가수다의 몇몇 순간들을 되게 중요하게 기억하는데 옥주현의 등장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는 가수다 무대에 나왔을 때 굉장히 떨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옥주현이라는 가수가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근데 그 떠는 게 진짜 좀 이상한 거죠. 옥주현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당신에게 가장 잘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노래라고 할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고 본인도 핑클로 굉장히 많은 무대를 섰고, 가수로서도 많은 무대를 쓰고, 뮤지컬로도 굉장히 큰 무대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이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무대가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으면 아이돌 출신이라는 그런 시선, 아이돌이 무슨 나가수야 라는 시선, 그런 어떤 대중의 그 못난 시선들이 옥주현을 떨게 만드는 거죠. 무대에 서려고 태어난 사람이 그 무대가 무서워서 떨게 만들 정도로 이 차별의 시선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특히 외모에서 오는 차별. 근데 그 외모에서 오는 차별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엘파바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주현이 하는 엘파바에는 물론 다른 분들이 하는 엘파바에도 다 자기 자신의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만 저는 옥주현의 엘파바가 항상 볼 때마다 가슴에 많은 울림을 주고 생각하게 만들고 때로는 슬프게 또 때로는 박수 쳐주게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옥주현의 엘파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뮤지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뮤지컬로 위키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파바가 디파인 그래비티를 할 때 엘파바가 노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쫙 솟구쳐 오르고 거기에서 빛이 사방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엘파바를 비추는데 그 장면, 그리고 아래에서는 다른 뭐 글린다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위를 쳐다보고 하는 그 장면이 딱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대 예술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대 예술의 극치다. 위키드에서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전율이 안 오를 수는 없다. 그 디파인 그래비티에서 정말 보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돼요. 그거는 무대 연출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계산된 것이고 사람들을 한 방에 전율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손발이 다 떨릴 정도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게 뮤지컬을 보러 가는 이유죠. 사실 뮤지컬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혹은 연극 이런 거 안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연극 뭐 10번씩 보러 가고 20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보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위키드 뭐 한 30번 봤다 이런 사람들 흔해요. 여러분들이 야, 돈 아깝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거랑 다릅니다. 그만한 매력이 있으니까 같은 뮤지컬을 몇 번씩 보는 거죠. 저도 좋아하는 뮤지컬은 몇 번씩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건데 이게 영화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키드가 영화로 나왔다. 그리고 신시아 에리보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이런 배우들이 등장해서 위키드를 만들었다. 정말 좀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 위키드는 잘 만들었어요.
영화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키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미국에서 대박이 났고요. 왜 위키드가 잘 만들었느냐? 요거를 좀 그런 견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줄거리 표현이 완벽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위키드 보면서, 저는 이게 일부일 거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하고 봤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정보 없이 봤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나 했는데,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영화로 보는 위키드는 뮤지컬로 보는 위키드보다 훨씬 좋은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있고 그랬어요. 엘파바의 탄생 관련돼서 표현된 거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영화로 보여주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구도들, 그리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들, 특히 초반부에 엘파바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취급 안에서, 그런 왕따 취급 안에서 얼마나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지를 영화는 되게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념에서 바라보면 참 그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로 녹색 피부로 태어난 엘파바가 자기 동생과 함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그 학교로 가면서 거기에 이제 글린다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1막의 이야기는 Defying Gravity까지. 그래서 1막의 앞부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글린다와 엘파바의 우정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둘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둘이 막 싸우고 서로 이제 미워하고 룸메이트가 됐었지만, 글린다는 타고난 외모, 타고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파바와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들의 중심에서는 어떤 학생 대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구역의 짱은 나야.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지, 막 이런 느낌인데, 엘파바는 완전히 천덕꾸러기고요. 근데 그 엘파바가 마법의 재능을 갖고 있어서 마법학교의 교수에게 모든 총애를 한 번에 받고 있는, 그리고 글린다는 재능은 없지만 어쨌든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둘이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했는데, 엘파바가 가지고 있는 진심, 그리고 엘파바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를 글린다가 인지하고 엘파바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과정이 이제 앞부분 이야기. 뒷부분 이야기는 엘파바와 글린다가 이제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가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마법사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짜 마법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디파인 그래비티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부 이야기인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출이라든지 배경 표현이라든지 묘사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작의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연출을 갖고 있다. 특히 저는 제가 좋게 본 장면은 영화의 초반부에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무슨 조명처럼 어떤 장식이 이렇게 금속으로 된 다양한 색깔의 그 금속 조각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엘파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빛이 이렇게 비추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전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프리즘처럼 서로 다른 빛이 비출 때 엘파바의 피부색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 이 엘파바의 녹색 피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의 본질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양한 피부색으로 보이게끔 그 프리즘으로 얼굴을 비추면서 연출을 해냈어요. 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별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미에 대한 생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생긴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아름답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차가운 차별 감정, 혐오의 감정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다양성을 좀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그 조건으로, 하나의 어떤 아름다움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댓글이 그렇게 달려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건 존재하고 미의 기준은 존재하고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까지 잘생기고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동의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저는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인간의 본능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약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극복해내는 것.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 본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본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유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타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야,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미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못생긴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자.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알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알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사람이 왜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많이 알아야 되냐면, 버트란트 러셀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밀어내게끔 돼 있다고요.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의 길이 열린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엘파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위키드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다. 중요한 건 누구나예요. 하늘을 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영화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희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이방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조직에서 가장 강한 곳에 있고, 항상 어떤 조직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나를 모르는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우리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언젠가는 외톨이고 언젠가는 혼자서 극복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멀리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만하다는 거는 그런 와중에도 배려하고 받아들이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때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구나 날아오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위키드를 아름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 연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시아 에리보 진짜 너무너무 노래 잘하고 연기도 진짜 엘파바의 완전 찰떡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린다 역할의 아리아나 그란데는,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노래를 잘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그 무대를 많이 보진 않아서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야,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 대단하다더니 정말이네 하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진짜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영화에서도 충분히 엄청난 실력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디션 볼 때부터 글린다 하고 싶어서 진짜 엄청 노력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요. 그 글린다를 표현할 때 아리아나 그란데는 이런 묘사할 때 이런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글린다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글린다의 그런 어떤 글린다스러운, 아직 글린다가 되기 전에 갈린다스러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진짜 너무 표현을 잘해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런 페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그 배역을 했을 때, 난 저 사람이 아니면 상상이 안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앞부분에 글린다는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를 보고 나면은 그래, 글린다는 아리아나 그란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뒷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뒷부분에서 좀 진지한 연기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글린다에게 표정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앞부분의 글린다스러움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리아나 그란데가 원래 저런 성격 아니야? 아리아나 그란데가 원래 저런 성격이라서 글린다를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리아나 그란데가 잘하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능청스러운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모습이라든지 동작들, 이런 것들이 진짜 글린다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디파인 그래비티에서의 어떤 전율,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이번 위키드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 뮤지컬 영화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국 때문에 영화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키드는 볼만합니다. 나 뮤지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서 보세요. 아 괜찮네, 재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부를 보셔야 이제 내년에 2부가 나오는데 2부 내용도 또 재밌기 때문에 2부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키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도 좋아하고 또 위키드 영화도 좋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줄거리상으로는 이 이상에 더 말씀드리면은 2부에 대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요소들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보면은 동물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죠. 그 정책을 펼 때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위정자들, 마법사와 교수의 모습이 우리가 뭐 히틀러나 뭐 괴벨스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정부가 지금이랑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계엄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게 정치 활동을 그만다, 언론 통제하겠다, 그리고 출판 같은 거 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완벽하게 우리의 기본권과 말할 자유를 찍어 누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번에 내란범들, 내란수계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위키드에도 보면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독재 그리고 부당한 권력 그리고 권력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위키드 얘기를 해봤고요.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위키드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위키드 평점을 주라고 한다면 저는 한 7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평점이죠. 다음 작품으로는 글쎄요, 1승이랑 소방관은 할 거고, 그리고 칸 영화제 각본상 받은 서브스턴스는 28일에 GV 영화공간 주안에서 하거든요. 2시에 하니까 보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소방관 1승하고 뭐 히든페이스 요것도 하고요. 아노라까지 요 정도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컨텐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